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베가 허세를 부리다가 한마디 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그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아베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 언론의 비판이에요. 한국 언론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 스파이가 지금 하나 장입을 했다는데 이 왕리창이라고 해요. 그분 이름이. 근데 뭐 그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좋은 사실은 아니지만 한국 위조 여권을 사용했대요. 이런 민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죠. 이번에 아베의 허세와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이번만큼은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소위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두고 양국이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었죠. 22일 날에 지소미아 종료 보루로 아주 시급하게 파국을 그나마 면하나 그리고 좀 어떤 소강 상태에 들어서나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메인 어떤 스피커로 나섰는데 이런 24일 날에 또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첫날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도 거기서의 브리핑에서 일본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만큼 사실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최근 그 브리핑의 워딩을 따오면 최근 한일 양국 간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라면서 신의 성실 원칙 위반, 그러니까 결국엔 신뢰를 저버렸다, 어려운 사자성어를 썼지만 이 정 실장은 합의 당일에 일본이 동시 발표 합의를 깬 것, 그러니까 먼저 막 흘렸죠 그거를. 그리고 합의 내용이 익명의 당국자 발로 일본 언론에 사전 유출되고 내용도 달랐던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경산성, 경제산업성이죠. 한국 구역묵제기구 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통보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고개를 숙여서 협의가 시작됐다는, 그리고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은 앞으로도 이제 개별 수출 허가를 방침의 변경이 없다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부풀려서 발표를 했다라면서 일본 측의 외교 측 정식 라인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또한 외교부 장관 회의가 있었죠. 그 장관 회의에서도 장관이 직접 강경화 장관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물론 일본도 내부 그 정치 여론, 아베의 지지도 이런 거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허세 부리고 거짓말 한 거를 일본 내부 언론한테 또 정식적으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하기가 쪽팔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한테는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팩트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보도자료만 약하게 뿌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이 또 반복된다면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정확하게 경고를 했죠. 상대국 총수잖아요. 어쨌든 그 총수한테 이 정도 비판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무작정 일본 편만 들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 세계 패권 국가가 만약에 물미치지만 맘먹고 한국을 압박했다면 한국도 일본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안보면에서만 간섭할 뿐이지 한일전에 그다지 크게 아직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우리 정부의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합니다. 물론 나라 간의 외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녹취록까지 공개하진 않겠지만 일본 총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정 요구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했죠. 솔직히 말해서 경산성의 잘못이다. 하지만 아베의 발언에 대한 어떤 잘못도 있었는데 일본도 체면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사과는 못했고, 어쨌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시인을 했고 한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반박 보도, 지금 단 하나도 전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박 보도, 만약에 이게 한국이 만약에 어떤 오바를 하고 왜곡하는 거였다면 당연히 30분, 20분도 안 돼서 일본 정부에서 대대적인 반박 보도를 뿌렸어야 돼요. 근데 한 토막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죠. 이 아베 총리는 어떤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어떤 비판도 많이 드렸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이후에 어떤 아사히 신문이나 신케이 신문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극히 실망스럽다. 정부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아주 강도 높은, 사실 상대국 정부 어떤 지도자한테 할 수 있는 말로서는 최대 수준의 강도를 보여줬다라고 봐도 지금 무방합니다. 이런 워딩을 사실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고 뭐 중국도 우리나라랑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심지어 뭐 북한한테도 이런 워딩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흔히 나오는 워딩이 아니에요. 아주 이례적인 워딩을 써서 정말 사실관계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본 찍소리 못했죠.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 외교의 승리다, 뭐 퍼펙트 게임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강부회라고 비판을 정확히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을 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된 거고, 접근한 다음에 WTO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원칙과 뭐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 판정승이든 어느 쪽의 승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번 팩트의 사실은 그거예요. 결국에 일본이 허세와 부풀림을 분명히 했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냐? 일본 측에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성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정리된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치색을 떠나서요. 그리고 이런 국가적 이벤트를 내놓고 앞두고도 이런 청와대 고위 인사가 어떤 외교적인 원래 수사를 동원해서 이 비판을 해도 하게 돼 있는데, 직설적인 화법으로 일본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아베가 이번에 돈 없는 명백한 허세를 부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 정치를 위한 뭐 입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면 안 되죠. 공식 발표를 그렇게 하면 상대국한테 예의가 아니고 이 정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면 알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이 그런 거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 일본 내부의 어떤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신들이 뭔가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부풀리려고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외도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유감스러운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이번 충돌은 기싸움 성격이 아주 강한데, 유리한 고지를 한국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싸움에서는 완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뭐 물론 근본적인 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합의안이 조금 나와줘야겠죠. 자, 두 번째 주제, 또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호주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2015년에 홍콩에서 반정부 성향의 책을 팔다가 중국 본토로 이렇게 납치됐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납치에 관여했던 중국의 스파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스파이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어요. 이 해당 스파이가 공장 활동을 위해서 한국 여권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런 어이없는 스파이 같은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미 수차례 우리 돈든 라디오에서도 뭐 해킹이나 뭐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이런 대놓고 스파이하는 짓들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건은 명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예요. 중국에서 계속 뭐 부정을 하고 그런 건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렇게 명백히 밝혀지는 건이 또 흔하지가 않거든요. 한 국가의 스파이인데, 근데 이번에는 망명 신청을 하면서 내가 스파이다, 망명 좀 하게 해달라 라고 중국 정부가 홍콩과 대만 등지에서 이 공작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주 정보 보안기구에 망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거 참 좀 어이없는 일이에요. 근데 또 한국 위조 여권을 왜 사용했는지 참 우리나라한테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네요. 이 왕씨의 스파이 행동 어떤 반경 등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여러 가지 공작에 얘네들이 이제 조금 관여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우리가 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공작을 위해서 뭐
타이완으로 잠입을 한번 내니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 위조 요건을 사용했다고 정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이 보도 이후에 관련 내용이 거짓이다라면서 또 발빼기를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과연 거짓일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명백한 어떤 사실들이 나왔고 망명 요청까지 한 상황에서 완전히 거짓이 되면서 이게 뭐 사기 혐의로 중국 당국도 수배를 하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징역 등을 선고받은 애고 요거는 조금 뭔가 중국 당국은 전혀 관련이 없다. 뭐 이러면서 사실 스파이 한 명 목숨 하나 그냥 꼬리 자르고 중국 정부는 당연히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조금 이거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스파이를 어느 정도 운영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잡히고 또 망명을 하려고 그러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공작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고 또 중국 정부는 그거를 꼬리 자르기로 하고 한 명을 버리려고 그러고 좀 상대가 심각합니다. 근데 뭐 한국 여권이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조 여권으로 다른 나라 여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요거는 뭐 우리나라랑 크게 관련된 이슈는 아니고요. 요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